지금부터는 그림 속에 숨겨진 성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참 그림을 좋아했거든요. 그림을 보다 보면 유난히 관심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 그 그림 속에 숨겨져 있는 사랑의 얘기들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갔었어요. 그런데 제가 성에 대한 공부를 하고 보니까 그 모든 그림에 사랑과 성에 대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던 거죠. 그래서 성교육의 방편으로 혹은 그 그림을 이해하는 방편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림은요, 사실은 사람들이 글을 통해서 뭔가를 전하기보다 그림을 통해서 뭔가를 전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알타미라 벽화라든지 이런 것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것에 관심이 있었는지를 굉장히 쉽게 잘 전달해주는 소통 방식이라고 보는데요. 화가들은 뭘 전달하고 싶었는지 혹은 화가가 미처 몰랐지만 그 그림 속에 어떤 성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는지를 찾아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요,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클림트의 그림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화가죠.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화가가 고흐, 또 샤갈, 그리고 클림트라고 얘기하는데 클림트의 그림은 참 유난하게 화려하고 기교적인 것 같아요. 이 그림은 클림트가 동생이 죽고 나서 한동안 그림을 그리지 않다가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 그림에 굉장히 많은 상징적인 요소를 넣어서 상징주의 그림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클림트의 가장 황금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기의 그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그림은 다나에라고 하는 그림인데 그리스 아르고스의 왕의 딸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아름답기로 소문난 공주였어요. 근데 그리스에서는 신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잖아요. 어떤 신탁을 받았냐면 저 다나에가 낳은 딸이 왕을 죽일 거라고 그런 신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왕이 그 신탁을 너무 겁내서 딸이 아무런 남자도 못 만나게 청동탑에다가 가둬놓은 거예요. 정말 갇혀서 생활을 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제우스가 지나가다가 창문으로 다나에를 본 거예요. 근데 다나에가 얼마나 예뻤는지 사랑을 나누고 싶었던 거죠. 제우스라는 그리스 신화의 신은 마음을 먹기만 하면 구름으로도 변하고 잘생기는 황소로도 변하고 이렇게 해갖고 그 여자하고 관계를 맺는, 사랑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그런 신이잖아요. 다나에와 성관계를 위해서 저런 노란 빛으로 다나에에게 다가가요. 지금 이 클림트는 다나에가 이렇게 눈을 감고 빛을 받아들이는 그런 장면으로 그렸지만 다른 화가들이 그린 다나에는 왜 이렇게 의식하고 있을 때가 되게 많아요. 눈 뜨고 있을 때 빛이 이렇게 내려온다든지 그 빛을 받아들인다든지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이 클림트는 빛이 막 들어오면서 다나에가 어떤 막 절정 같은 걸 느끼는 그런 마음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저거 보면 다나에는 굉장히 튼실한 엉덩이와 멋있는 그 허벅지를 가졌어요. 엉덩이는 사실은 성기의 그 연장이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표정을 보면 자는 것 같기도 하고 꿈을 꾸는 것 같은데 성몽을 꾸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환상적인 그런 느낌, 오르가즘을 느끼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 다나에의 어떤 손가락을 얘기를 하면서 대개의 경우 여자들이 오르가즘을 느끼거나 너무 좋으면 이렇게 막 뭔가를 쥐거나 그런 거를 형상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저 다나의 머리 색깔은 붉은색이에요. 서양에서는 저렇게 빨간 머리를 가진 여자들을 되게 불온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녀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성욕이 강하다든지 아니면 성격이 되게 못됐다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래서 금발도 아니고 저렇게 붉은 머리를 가진 여자로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림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일단 보면 저 베일이 굉장히 보라색 금박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클림트는 되게 조형적인 장식을 그림에 많이 넣었죠. 그거는 클림트의 아버지가 금속 공예를 했던 분이고 엄마는 오페라 가수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모님의 예능적인 기질 그리고 항상 금속 공예방에서 놀던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보면 저 보라색과 그 금빛 줄기는 대비가 되면서 너무나 고급스럽고 그러면서도 되게 환상적인 느낌을 가져다 주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건 다나의 다리 사이로 들어가는 금색 줄기예요. 사실은 저게 제우스라는 대단한 신의
정액인 거죠. 제우스가 다나에와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기 때문에 사실 신성 불가침의 장면을 그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우스는 한 번의 섹스에서도 항상 왜 아이를 낳는 그런 대단한 재주를 가진 신이기 때문에 역시 페르세우스라는 영웅을 낳죠. 엄마가 페르세우스를 낳고 요람에 넣어서 떠내려 보냈지만 걔가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는 도중에 모르는 왕하고 시비가 붙어서 결국 할아버지를 죽이는 신탁을 완성하게 되고, 그리고 저 페르세우스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머리가 왜 뱀이고 그 여자의 얼굴을 보면 돌이 되는 그 메두사의 머리를 베어서 아테네 방패에 매단 그런 용사입니다. 정자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남자들에게 정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조금 걱정되는 일은 요즘 현대를 사는 남자들의 그 정자 수가 굉장히 줄었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보통 2에서 6cc 정도의 정액을 사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정자는 뭐 1에서 한 3%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작은 양이지만 보통 1cc에 한 1억 정도 들어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1960년대 통계예요. 지금은 반도 안 돼요. 그리고 활동성이 떨어지고 불량정자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요즘 보면 남자와 여자 결혼했는데도 난임이 너무 많고 불임도 많은 이유가 남자의 정자가 건강하지 않은 이유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보통 불임의 원인 중에 남자들이 40% 정도 차지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남자의 정자의 건강을 해치는 거는 무엇보다도 열이에요. 열. 요즘 남자들이 하체가 너무 더워요. 늘 앉아있죠. 또 운전 많이 하죠. 그래서 하체를 좀 시원하게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술 너무 많이 먹는 거, 또 스마트폰을 여러분 왜 앞쪽 주머니거나 뒤쪽 주머니에다 넣잖아요. 전자파가 몸에 굉장히 나쁘다는 건 이미 많이 알려졌고, 스마트폰의 전자파가 암을 발생한다는 논문도 지금 막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더 나와야 정설이 되겠지만 어쨌든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담배는 뭐 100% 발기부전 온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잠 못 자는 거, 스트레스 받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요즘 남자들의 정자가 좋다면 그게 더 이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을 충분히 자고 유산소 운동, 걷기, 체조, 수영, 등산,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하체 온도를 시원하게 떨어뜨리는 것이 좋고, 그렇게 한다면 좀 정자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그림을 보면서 정자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고맙습니다.